삼성이 신나서 환장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찍으며 신화를 써내려갔던 애플이 지금 10년 만에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도 점유율이 49%로 떨어졌어요. 202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반면에 아재폰이라고 놀림받던 삼성 갤럭시는 20대 사이에서 완전 부활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20대 남성 중 무려 56%가 갤럭시를 쓰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43%였는데 말이죠. 대체 스마트폰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애플의 위기, 한마디로 요약하면 혁신이 멈췄다입니다. 특히 AI 분야에서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작년에 아이폰 16 광고 엄청 화려하게 나왔잖아요. AI로 업그레이드된 시리, 혁신적인 기능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그 기능들이 하나도 안 들어있었어요. 완전 사기극이죠. 당연히 소비자들 빡쳐서 집단 소송까지 갔고요. 게다가 애플이 야심차게 발표한 애플 인텔리전스 핵심 기능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기능은 2027년에나 완성된대요. 2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고요? 경쟁사들은 이미 달리고 있는데 애플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애플은 고객정보 보호를 이유로 AI 작업을 전부 폰 안에서만 처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게 가능한가요? 작은 스마트폰 안에서 복잡한 AI 연산을 다 한다는 게? 결과는 AI 이미지 편집 기능 품질이 경쟁사보다 현저히 떨어졌어요. 결국 애플도 자존심 구기고 챗GPT를 도입했죠. 이건 사실상 우리가 AI 트렌드를 못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디자인이요. 애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혁신적인 디자인, 세련된 외관. 그게 애플의 정체성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폰 보면 솔직히 몇 년 전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아이폰 16 일반 모델엔 60Hz 디스플레이를 넣었다는 거 아세요? 60Hz요. 2025년에. 플래그십이라고 내놓은 폰에 90 디스플레이라니. 이거 원가 절감도 정도가 있죠. 소비자들 반응은 폰 바꿀 이유가 없네요. 여기에 리더십 문제까지 겹쳤어요. 스티브 잡스 이후 팀쿡 체제에서 애플은 혁신 대신 미투 전략. 그러니까 남들 따라하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핵심 AI 인력은 메타로 이직하고 차기 CEO 후보였던 제프 윌리엄스는 은퇴했고 리더십 공백이 현실이 됐습니다. 애플의 DNA죠. 폐쇄적인 생태계. 과거엔 이게 강력한 무기였어요. 한번 애플 생태계에 들어오면 아이폰, 맥북, 에어팟, 애플워치 다 애플 제품만 쓰게 되는 거, 이게 락인 효과였죠. 근데 이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미국 법무부와 유럽연합이 애플을 상대로 독점 규제 소송을 걸었거든요. 앱스토어 외 결제 허용하라! 다른 회사 스마트워치나 메시지 앱이랑도 호환되게 하라! 이런 조치들이 현실화되면 애플 생태계의 락인 효과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 문제도 심각합니다. 팀쿡 체제에서 애플은 제품의 약 90%를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효율과 수익화를 위해서죠. 근데 이 과정에서 애플은 중국 기업들에게 기술도 전수하고 노동자도 훈련시켜주면서 중국 제조업 역량을 키워줬어요. 결과는 애플이 중국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VPN 앱 삭제 같은 검열 요구에도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고요. 중국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애플이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갤럭시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갤럭시 Z 플립 써보셨어요? 아니면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20대들 사이에서는 Z 플립이 그냥 폰이 아니에요. 패션 아이템이죠. 폰을 접었다 폈다. 그 디자인 자체가 개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폰꾸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완전 폭발했어요. 폰꾸가 뭐냐고요? 폰 꾸미기요. 케이스 바꾸고 스티커 붙이고 액세서리 다는 거. 모두가 똑같은 아이폰 쓰는 걸 재미없어하는 젊은 시대들한테 이게 완전 먹혔어요. 나만의 폰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AI 기능요. 삼성은 갤럭시 S24에 재미있고 실용적인 AI 기능을 넣었어요. 대표적으로 포토 어시스트, 사진에서 사람이나 물체를 감쪽같이 지울 수 있어요. 전 여친과 찍은 사진에서 전 여친만 쏙 지운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담인다만 진짜 되긴 해요. 이런 기능들이 SNS에서 밈처럼 퍼져나가면서 2030 세대들의 놀이문화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반면 애플의 AI 이미지 편집은 품질이 너무 낮아서 비교 대상이 안 됐죠. 자, 20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감성만으로는 안 되죠. 현실적인 기능이 필요해요. 삼성페이, 이거 진짜 편합니다. 지갑 없이 거의 모든 곳에서 결제가 돼요. 편의점, 카페는 물론이고 재래시장에서도 되거든요.
통화 녹음, 업무상 중요한 통화 있잖아요. 계약 관련되거나 법적 증거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통화 녹음은 필수예요. 근데 아이폰은 이 기능도 없어요. 게다가 최근 갤럭시 AI는 긴 통화를 자동으로 요약해주고 텍스트로 변환해줘요. 사회 초년생들 업무 효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폴더블을 넘어서 트라이폴드까지 준비 중이래요. 화면을 2번 접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애플이 소프트웨어로 혁신을 이끌고 삼성이 따라가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 역전됐어요. 삼성이 폴더블, 트라이폴드 같은 새로운 하드웨어로 시장의 룰을 바꾸고 애플이 이걸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삼성은 구글과 협력해서 AI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함께 쓰고 있어요. 개방적인 전략이죠. 폐쇄적인 애플보다 AI 분야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시장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이 압도적이에요. 점유율이 72%나 되니까요. 근데 세대별로 보면 완전 다른 그림이 나와요. 특히 최근 1년 사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먼저 20대부터 볼게요. 2024년 아이폰 64%, 갤럭시 34%, 2025년 아이폰 60%, 갤럭시 40%. 1년 만에 아이폰이 4% 떨어지고 갤럭시가 6% 올라갔어요. 특히 18에서 29세 남성층은 갤럭시 사용률이 43%에서 56%로 무려 13%나 폭증했습니다. 이제 남자들 사이에선 갤럭시가 더 많아요. 더 중요한 건 미래 구매의 의향이에요. 아이폰 구매 의향은 60에서 50%, 10%나 급락. 갤럭시 구매 의향은 36%에서 46%로 10% 급증. 격차가 이제 4%밖에 안 나요. 오차 범위 수준입니다. 심지어 아이폰 충성도가 높았던 18에서 29 여성층에서도 다음 아이폰 구매 의향이 11%나 떨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20대 시장에서의 아이폰의 독주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40대는 완전 다른 양상이에요. 갤럭시는 10% 감소, 아이폰은 12% 증가. 40대 아이폰 사용률이 2024년 19%에서 2025년 31%로 뛰었어요. 특히 40대 남성 중 16%가 아이폰을 갈아탔습니다. 왜 이럴까요? Young 40 들어보셨나요? Young 40, 젊은 40대란 뜻이죠. 40대인데 젊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이폰 쓰면 좀 더 젊고 트렌디해 보인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이폰의 영상 특화 기능, 자녀와 앨범 공유하는 기능 같은 것들도 40대 부모님들한테 어필했을 거고요. 재미있는 건 20대는 갤럭시로, 40대는 아이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완전 엇갈리는 트렌드죠. 한국 시장은 세대별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20대는 갤럭시로, 40대는 아이폰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폰 쓰세요? 그리고 다음엔 어떤 폰으로 바꿀 생각이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